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서 정부는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보건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지면서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불허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백신 공급 증대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의 지적 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 1,63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81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129명, 경기 168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30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과 울산, 전남을 뺀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2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3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9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2,560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5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모두 10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달 35만 명분, 4, 5월 70만 명분의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어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주문했습니다. 또 오늘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시기와 관련해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며 가격 상승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가격 담합, 불공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람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자라면 백신 접종이 꺼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을 맞아도 될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5명은 모두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간질 등을 오래 앓아온 요양병원 환자들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일부에서도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확인됐습니다. 평소 이 같은 질환이 있다면 백신을 맞아도 되나 걱정할 수 있지만 접종이 많이 이뤄진 해외에서도 백신과 피해 사례 사이에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1,000만 명 정도 맞았는데 사망자가 402명이에요.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데 고령층부터 맞히다 보니까 이 접종이 우연히 일어났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피하기보단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합니다.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서 10% 정도 치사율이 되거든요. 중증 환자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막아주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반드시 꼭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저는. 이런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기저질환자는 접종 우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기저질환을 갖다가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저질환을 전 세계에서
제한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질환이 악화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다면 접종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뒤에는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무르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후에라도 갑자기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사망 신고가 나오더라도 사인과 관련한 과학적인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개별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심층 조사와 과학적인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상반응 신고가 늘어나는 시기에 근거 없는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며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는 예방접종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의 접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요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 거짓 정보 유포 사례 52건에 대해 차단과 삭제 조처를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동선을 속이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만 205명이고 나머지는 공문서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새어나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을 전후로 주사를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등 백신 관련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신에 대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52건이 적발됐습니다.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있다며 글을 올리고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영상을 만들어 불안감을 조장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사이트에 게시글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모두 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사기 범죄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 국가에서는 전화로 백신 비용을 요구하고 위조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판매하는 파생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 원료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사례 등 불법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선제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로 백신 비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백신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바이러스 방어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접종을 받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장해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료인 200명과 화이자 백신 접종 의료인 200명에 대해 단기 부작용 및 항체 형성률, 항체 지속 기간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도입돼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면역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달 중 우선 접종 대상 의료진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해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항체 검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별 조사 인원을 200명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방대본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이 성별, 연령, 탈락률을 고려해서 장기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를 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19조 5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안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 피해 농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에다가 보편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어정쩡한 누더기 충격안이 됐다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22개 영업 비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서울 남산에는 개구리가 깨어나고 꽃이 피는 등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살도 포근한 서울 남산공원. 산개구리가 물에서 살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알기라도 하듯 산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봄이 왔음을 느낀 수컷 개구리들은 산란을 위해 활발히 움직입니다. 남산에는 8종의 개구리가 서식하는데 산개구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장 먼저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산개구리가 2월 7일 전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 산란을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많은 산개구리가 본격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등장과 함께 남산에는 봄꽃도 앞다퉈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개복수초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영춘화와 산수유, 수선화 등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서울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 기운이 완연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야생조류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10건 추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AI 예찰 과정에서 H5형, H5N8형 고병환성 AI가 10건 확진돼 누적 21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쇠약한 쇠 기러기 등이 많이 서식하는 강원도 철원 고성 지역에서 폐사체가 대거 발생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기온 상승과 철새들의 북상으로 폐사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바꿔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는 나라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독일. 하지만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Zweitens wird es wohl so sein, dass die Ständige Impfkommission, und dem folgen wir gerne, AstraZeneca auch für höhere Altersgruppen zulassen wird. Die neuesten Studien haben dafür ja Evidenz ergeben.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벨기에도 55세 이상에게, 헝가리 역시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7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고령층 접종을 허용한 건 최근 나온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건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고령층에서 3, 4주 뒤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at a single shot of either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or of the Pfizer vaccine works against severe infection among the over 70s with a more than 80% reduction in hospitalizatio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바꿈에 따라 고령층 접종을 망설이던 다른 나라들도 속속 접종 승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미 보건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마이클 오스터 홀름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CNN 방송에 나와 지금 공중보건 권고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라는 대형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 3주 뒤면 유럽과 중동에서처럼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환자 급증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일부 주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후퇴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50%를 넘긴 이스라엘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월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935명 가운데 78%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1회 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확인된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능은 2회차 접종 일주일 후 91.8%였고 중증 감염 억제율은 96.4%, 사망 억제율은 94.5%였습니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의 감염 예방 효능은 95.8%, 중증 감염 억제율은 99.2%, 사망 억제율은 98.9%로 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국민의 52%에 해당하는 48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38%에 해당하는 355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제3국 수출을 유럽연합 가운데 처음으로 불허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백신 공급 증대와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고 WTO는 오는 10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주사를 한 번만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된 지 석 달에서 6달 사이의 사람은 이미 충분한 항체가 형성돼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che hanno contratto il Covid e che non vengono vaccinati e che possono, hanno un titolo anticorpale molto alto, di conseguenza effettivamente queste situazioni ci sono.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수출 또한 불허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외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자국 이기주의에 반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앞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The rich countr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locking this, and this is absolutely inhumane at this time that we're putting profits above humanity.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100여 개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논의했지만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과 11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 일부 시설을 재가동했음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민간 업체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전날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현지 시간 3일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단지 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증기를 공급하는 석탄 화력 증기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38노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일은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38노스는 발전소가 운영 중단 2년 만에 재가동됐다며 북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38노스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발전소를 재가동한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제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의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논문 7편을 검증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YTN이 더든 교수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알렉시스 더든 교수. 일본 우익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잡아온 대표 학자로 램지어 논문 반박 대열에도 앞장섰습니다. I know Professor Ramsayer well for 30 years. Fine. I trust Professor Ramsayer. That's his scholarly reputation. But then I read the opening sentences and I said, what is this? 출판사가 램지어에게 이달 말까지 소명 시간을 준 건 역사 왜곡 논란을 흐지부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램지어 논문은 인쇄가 잠시 미뤄졌을 뿐 철회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 weeks seems like an awfully long time. Those of us who criticized the article had about 24 hours. 숱한 결함과 편향성을 드러낸 램지어의 논문은 더 있습니다. 더든 교수는 램지어가 최근 3년 동안에 쓴 논문 가운데 7편을 지목했습니다. 이 중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은 수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나머진 이제 시작입니다. It's not that we're on a moment of pause, quite the opposite. This is a moment to really investigate all of the claims in each of the articles that is being made. 더든 교수는 국내외 약 100명의 학자들이 검증에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의 29가지 결함을 찾아낸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YTN과 서면 인터뷰에서 재차 논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램지어 논문 배후에 있는 일본 우익의 조직적 움직임에 맞서 전 세계 지성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논문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일본의 사회 추방자 정치와 조직 범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근대 일본의 최하층 계층인 불황민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범죄 조직 남성의 다수는 불황민이나 한국인이라는 불황민 출신 언론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후쿠오카 지역 야쿠자인 구도카이 조직원 70%가 불황민이나 한국인이라는 야쿠자 조직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의 출처는 한 개인 블로거가 야쿠자 조직원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사람마다 모두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궁금한 S에서는 각자의 신체 코드인 지문이 범죄의 스모킹건이 된 계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